예 있는 말로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기정개썰. 이번 시간은 또 경기도의 현안 문제를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안 돋보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복의 의미와 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임창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의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 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시장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가장 신경 쓰시는 현안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알리백과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단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는 모듈로 건설의 활성화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탄소 중립 도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학진 실장님께서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민족 문제, 역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시고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3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고요. 그 역사가 곧 시민이고 시민의 활동이 곧 역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과거에는 이제 친일 인명사전 편찬 이런 것을 많이 유명한데요. 과거의 친일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대1굴욕외교대책위 그리고 또 독도사랑 국토사랑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독도와 같은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고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성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독일도 다녀왔었는데요. 올해는 일본의 다케시마날 폐지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1층에 독도 디지털 영화 체험관을 만들어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 또 매국사관 척결위원회를 발족해서 잘못된 역사관과 더 올바른 역사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요. 대한민국 광복,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5년은 광복 80년, 그리고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친일 잔재 청산, 역사 왜곡 문제 등 끝나지 않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미래 후손을 위한 길입니다. 진정한 주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독도사랑연구회, 대1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자,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광복을 이해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의원님,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광복 80주년은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 우리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해결해야 될 많은 친일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또 일들도 있죠. 또 그와 함께 이 한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동북아에서 평화의 기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광복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죠. 우리 실장님은 광복 80주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광복은 저는 광복 70주년과 달리 대한민국에 18,000명의 독립유공자가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는 현재 기준으로 5분밖에 없고요.
그 5분 중에서도 3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최소한의 거동이 되는 분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요. 아마 내년 3.1절에는 또는 내년 광복절에는 이분이 생존해 있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광복 80주년은 단순히 80년 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독립운동가가 없어진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 한마디로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님도 다 사라지고 계시고 징용징병 피해자들이 다 사라지고 계신 마당에 우리가 역사의 증인들이 부재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사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업적을 이룬 건 맞습니다. 아시아 최빈국에서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됐고 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 맞지만 아직까지 친일 청산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운동 그 가운데 희생하시고 노력하셨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의 문제, 사실 그 문제도 크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친일 잔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은 3대가 흥한다. 이러한 부끄러운 말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전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것이 기존의 식민사관이 이제 뉴라이트 메간 사관으로 매국 사관으로 변제를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파시즘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해서 항상 다른 얼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친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80년 전에는 친일파, 밀정의 모습으로 존재했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뉴라이트라든지 우리보다 색깔이 좀 어두운 피부색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좀 무시한다든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그 혐오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남겨놓은 파시즘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속에서 우리가 청산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숨기고 그때 이제 가면을 바꿔 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하시고 특히 이제 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과 같이 독도사랑연구회 또 대일 군력 외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일단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규모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될까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사랑연구회와 대일 군력 외교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는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 아직 깊숙이 남아 있는데요. 언어를 보면은 일본어 교육의 영향으로 오뎅, 다대기, 곤색처럼 여전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지명에서 보면은 안성시에는 일중면, 이중면, 삼중면이라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단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국악의 한 장르인 신민요를 일본의 엔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도 아직도 많은 일제 잔재 건축물들이 남아있죠. 이러한 일제 잔재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친일 흔적을 올바로 청산하고 동시에 보전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일제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의회 노력을 더욱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 지방자치에서 하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정부 차원에서 또 대책 마련이 좀 있을까요?
그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1,006명의 친일파를 국가 공식으로 밝혀냈고 2019년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지자체로는 거의 최초로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 있는 일제잔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그 연구 용역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수행을 했고 저도 참가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봤던 충격적인 것이 여기 이 방송국이 있는 곳이 경기도 부천시인데 멀지 않은 곳에 부천시 삼정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석삼자 우물정자인데 그 삼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삼정초등학교 로고가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찌 로고랑 똑같습니다. 미찌 로고를 베껴온 거죠. 마른 목골 안에 석삼자 들어가 있는 그 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가 문제제기했지만 겨우 작년에서야 변경됐거든요. 또 하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우리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인 장주환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도 그 묘소 표석이 뾰족한 뾰족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제강점기 이전에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일본군 전용 표석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장준환 묘소 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묘소 앞에 일본식 그 표석,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잔재가 너무 많아서 실은 중앙정부가 그것만 하려면 5년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일제잔재 청사는 3.1절 8.15 1년에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독립운동가의 묘지에 일본식 비석이 서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함께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또 실질적인 협력 분야인 미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중에 한 축인 과거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요. 한일 관계가 워낙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언론에서도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한 보도를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해결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사회적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한 게 이 역사 문제 해결을 단순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미래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사를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우리의 그 책무, 역사적 책무와 함께 미래의 비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일 관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저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진짜 내 잘못했다라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손이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거든요. 문제는 이런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약간 사과 아닌 사과 비슷한 그런 행위라면 더 화가 나거든요. 계속 역사 왜곡도 하고. 실장님은 현재 한일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한일 관계는 답은 나와 있는데요. 그 답은 뭐냐면 역사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K-팝 가지고 한국의 학생과 일본 학생이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합니까? 문화를 가지고요. 근데 역사 대화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역사 대화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식민역사박물관에 이 방학이기 때문에 일본인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문제는 한국인 학생들이 안 와서 문제긴 하지만 그럼 이 일본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육은 2가지인데 교과서에 배우는 건 하나 있죠. 근데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한국 정부가 지방 정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 한국에 오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역사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많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일본에다 자매 결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 결연되어 있는 학생들과 꾸준히 역사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지방 정부가 지금 절실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했고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제 일본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K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청소년들도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과 또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와 한 축으로 이 과거사의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못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참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일반 위안부의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경기도가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경제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은 일본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협력을 넘어서 가지고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과 방안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보의 안정성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투 트랙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량한 일본 시민들과 국민들과 사과를 안 하는 일본 정부와는 우리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죠. 저도 일본 친구가 많은데 그 투 트랙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통일 문제인데요. 광복 80주년은 또 분단 80주년을 뜻합니다. 참 씁쓸한데, 그래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김구의 모습은 통일운동가입니다. 김구가 48년 5월 10일 총선에 출마했으면 거의 100% 대통령이 됐을 것인데 본인은 분단 정부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나는 통일 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38선을 넘으셨죠. 그것이 백범의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완성하는 마지막 길, 통일의 길을 우리가 꿋꿋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김구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하면서 민족주의 계열이면서 반공주의를 견지하셨거든요. 공산당과는 겸상도 안 한 분인데, 게다가 나이도 어린 김일성을, 공산주의자는 김일성을 기꺼이 본인이 한 수 접고 들어갔다. 이것은 더 큰 목표인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정말 김구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본받을 점이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김구에 존경한다고 한다면 김구 선생이 이루지 못하는 그 꿈을 우리 후세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38선 넘으시는 걸 보고 너무 순진했다, 김구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특히 지난 정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더 꼬였던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경기도라도 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있는데, 의원님은 경기도가 대북 관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또는 그 상황을 보면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저희의 남북 협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는 좀 분권형으로 조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곡리의 농촌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말라리아에 대한 공동 방역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경기도와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조금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법을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관심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북한의 협력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고, 향후에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처럼 그냥 수목과 석탄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대기 오염은 그대로 또 경기도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교류와 소통을 넓히는 것도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도적인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제가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제안드리고 있는 거는, 현재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 북부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북부의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향후에 한반도 평화 시기에 이 수도권 경기도 북부가 이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저는 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알리백 특구를 같이 공동 지정하고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 현재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평화경제특구의 경제의 활력을 만들겠지만, 나중에 한반도 메가리전과 같은 한반도 평화 시기에 수도권과 평양권이 연결되는 경제권이 만들어지면은 그 재생에너지가 생산했던 부지들이 바로 도시화, 또 공장, 산업단지화 되면서 한반도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부터
향후 대한민국 한반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드리길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교리부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 이 말씀하셨는데요. 분단 80주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그 경기도는 분단된 도입니다. 그 연천, 그다음에 파주, 김포 분단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되고 지난 도지사 때 그 부지사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해서 평화를 지향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일이었다 보고요.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 1위가 용인인데 그건 에버랜드 때문인데요. 2위가 파주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분단된 제3땅굴 보러 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곳이 파주인데 파주에 와서 평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분단돼 있고 땅굴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 거기 땅굴 보면 우리 예루살렘이나 가자지구에서만 보는 땅굴을 한반도에서 보는 것 되게 신기한가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단, 안보팔이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안보, DMZ 관광이 아니라 평화 관광으로 바꾸는 것이 경기도의 미래에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년 후면은 광복 100주년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가 많은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부분 우리가 또 신경을 좀 써야 할까요? 앞으로 20년 후 광복 100주년 때는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역사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친일 잔재 청산과 최근 뉴라이트 메간 사관과 같은 매국 사관과 같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통일 기반이 필요합니다. 분단 80년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더 이상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적 또 경기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복 100년 그 이후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이 과거의 아픔, 그러한 잘못된 역사의 기억과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평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형이라는 그러한 아젠다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역할 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저희 이 시점에서 저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년 후 광복 10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실장님은 어떤 과제 저희가 또 해결하고 또 제시를 할까요? 20년 후에는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광복 100주년 때 자리에 앉았을 텐데 국민주권을 선포한 게 1919년도 3.1운동에 건립된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그 2년 내내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가지고 순종이 국권을 포기했지만 그 국권을 우리 민중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주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한 정권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년에 걸친 독립운동가의 피땀이 녹아져 있는 그 이름값을 이 정부가 소중히 하길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정말 의원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성 민자가 원래는 굉장히 천한 뜻이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혁명적인 발상이었었죠. 네, 제국에서 민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한자 바꾸는데 500년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 500년 걸렸습니다, 진짜. 자, 이제 의원님 의정 활동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또 나오신 김에 또 주민들, 경기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뉴라이트 인사들이 우리 과거의 역사와 또 현재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또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앞으로 나서서 그런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넘어서서 미래의 남북관계에서의 아까 평화 경제 구축과 또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 이 부분도 경기도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더 평화롭고 안정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함께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안 돋보기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복 8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창휘 경기도 의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